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법원이 최근에 내린 보정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보다 보정공고를 내릴 때 면밀하게 기록을 검토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수차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정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정공고란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법원의 권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숨기는 게 없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은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세 번까지 나는데 보정사항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까지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 보정공고 경향 3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보정공고로 제출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전달해 달라는 보정입니다. 법무사님, 해당 보정은 최근에 빠짐없이 나온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위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채권자 목록 12, 13번 부채에 대한 대출 사유와 사용처에 대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금융자료에 해당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 첫 신청 시에 제출한 채권자들의 목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국민카드 등 채무가 발생한 채권자를 기록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보정공고에 나오는 12, 13번 부채는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여 제출했을 때 뒷번호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해당 채무자는 2023년 6월에 발생한 기업은행이 12번, 2023년 11월에 발생한 하나은행이 13번으로 확인됩니다. 이 두 건은 1년 안에 발생한 최근 채무로 법원에서는 위처럼 최근 채무에 대해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보정 공고를 냅니다. 그럼 해당 금융자료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채무가 발생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1년치 입출금 내역서를 받아 부채를 사용한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옆란에 간단한 사용 내역을 적고 개인회생을 수임한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 내역을 참고한 사용처 작성은 저희는 채무자가 전달해 준 금융 자료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드리지만 사무소마다 해주는 곳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예컨대 도박, 유흥비, 과다한 낭비 등으로 소비한 금전을 자산 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 금융자료 내역, 즉 은행 입출금 내역 중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인정이 어려운 사용 금액들은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제출을 하게 됩니다. 법무사님, 청산가치에 포함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청산가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갚아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채무자에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청산가치가 많다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개인회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심심치 않게 나는 보정입니다. 보시면 3번 누락채권 유무를 확인하고 개시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 추가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 신용정보조회를 진행합니다. 신용정보조회를 하면 해당 채무자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모든 은행과 채권이 나오게 됩니다. 즉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나오는 채권을 기준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 간혹 신용정보조회에도 나오지 않는 채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는 한 저희는 알 방법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채무자에게 B 은행에 빌린 채무와 C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있다고 칩시다. A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했는데 B 은행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나온 B 은행의 채권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헌데 해당 C은행이 어떤 이유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개시결정까지 진행된다면 C은행은 채무가 있음에도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이 되더라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 채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위 보정 공고는 해당 내용을 인지시키는 보정으로 채무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님, 채권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굉장히 적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에서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 채권자나 세금 등의 채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도 본인의 채권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체납세액에 관한 사실증명, 보험료 미납 내역서를 각 제출하고 체납세액이나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채권자 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 공고입니다. 이 경우 보통은 세액이나 보험료 미납이 없으므로 증명서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체납세액이 없는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사실 확인 후 발급 증명, 체납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보험료 미납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가서 개인 민원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액이나 보험료 미납이 있는 경우 해당 증명서에 미납된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세액이나 보험료도 채무가 있는 채권자로 판단하여 개인회생 채권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는 일반 채권과 다르게 탕감이 되지 않아 모두 갚아야 되는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에 추가되어도 모두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근 보정공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